여러분, 전국 상가가 2분기에만 말입니다. 2분기에. 그러면 4월, 5월, 6월입니다. 4월, 5월, 6월에면 10만 개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10만 개가. 와. 그러면 자영업자들이 지금 얼마나 망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다른 데서 나온 것도 아니고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권 정보 분석을 해보면 2, 4분기 전국 상가 점포 256만 9,824곳입니다. 256만 9,824곳이요. 1, 4분기에는요. 1, 4분기 267만 3,767곳입니다. 그러면 차이가 10만 3,943곳이에요. 10만 3,943곳이요. 엄청나게 줄어들었잖아요. 그죠? 2분기만 이런 거 2분기만. 4월, 5월, 6월. 그러면 하루에 1,100여 개가 무너지고 있다. 파업했다. 폐업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영업자가 이렇게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완전히요. 그만큼 자영업은요. 진짜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정답이라니까요. 지역별로 보면 울산이 가장 나쁩니다. 울산이 감소폭이 6.2로 가장 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울산 뭐 지금 옛날에 여러분 제가 기자할 때 울산 이러면요. 야 서울보다 더 잘 씁니다. 백화점 주리온 백화점이라고 있을 거예요. 거기 명품관에 줄을 섭니다. 줄을 서. 그야말로 삶의 질이 서울보다 더 좋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울산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요. 상가가 제일 많이 망해요. 돈을 안 써요. 그도 그럴 것이 자동차 어렵죠. 조선 어렵죠. 완전히 뭐 장난 아니잖아요. 게다가 공장마다 이게 자동차나 조선이 어려우니까 1차, 2차, 3차 협력사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 어렵죠. 더 어렵죠. 그러면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대기업이 써줘야 되는데 뭐 대기업이 제대로 지금 써줍니까 어디? 옛날보다 일감도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상권이 침체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 원자력까지도 그쪽에는 몰려 있습니다. 심지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그러니 쓰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이 수도권이에요. 수도권. 그 다음이 수도권인데 서울만 하더라도 2만 개 이상 줄어들었다 그랬죠. 2만 개 이상. 그 다음에 경기 인천에서 3만 개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수도권의 자영업자의 41%가 몰려 있습니다. 41%가. 그러니까 상가도 없어진 게 수도권에서 54,760개 60곳이 사라진 거죠. 실제 인천이나 서울이 5.3%로 가장 나쁩니다. 가장 나빠요. 심지어 말입니다. 이렇게 나빠지니까 하나 더 지표를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하나 더 지표를 보면 참 어렵구나. 어렵구나. 이 이야기를 그냥 직감합니다. 직감. 보세요. 카드론이라는 거예요. 카드론. 카드론을 주로 누가 쓰느냐. 뭐 개인이나 자영업자가 주로 씁니다. 뭐 법인이 카드론까지 잘 쓰는 경우는 잘 없고요. 물론 법인도 쓰겠지만 최소로 쓰죠. 요즘은요 자영업자들이 카드 몇 장 가지고 돌려막기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예요. 실제로 잔액을 보세요. 잔액을. 잔액이 적은 게 아니잖아요. 4월 달에 잔액을 보면 21조에 21조, 3월 달에 30조지만 2분기만 볼게요. 2분기만. 5월 달에 29조 8천. 계속 늘어나요. 계속. 6월 달에 29조 8천. 7월 달에 31조 이렇게까지 늘어납니다. 이용액도 보면 4조에서 3조 거의 4조 수준이 4조. 이용액도. 이만큼 많이 망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만큼 많이 망한다. 그 정도로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로.
제가 자영업자에 관련된 이야기를 거의 제가 빼놓지 않고 하는 이야기는요. 이게 바닥경제거든요. 바닥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가지고 실물경제에 대한 판단을 하고요. 이게 실제 거시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실제로 제가 자영업을 해봤고요. 국밥집을 3년 동안 해보면서 자영업이 얼마나 경기의 끝단에 있다는 건 저는 잘 압니다. 경기가 꼬꾸라지면 자영업자의 매출이 완전히 꼬꾸라집니다. 똑같습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자영업자 매출이 좋아집니다. 이게 경기의 바로미터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바닥경제를 저는 먼저 보거든요. 그런 다음에 실물경제, 실물경제라는 건 뭐 바닥경제 다음에 일반적인 기업들이 어떻게 지금 실적을 내는지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걸 가지고 주식시장이 거품이냐 아니냐, 부동산 시장이 제대로 가는 거냐, 예.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어떤 부채는 안 늘어나겠느냐, 이렇게 거시경제까지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자영업자들이 이만큼 망한다는 이야기는 바닥이 지금 완전히 붕괴되고 있다. 이 바닥의 붕괴는 결국 참변으로 이어질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지금 중소기업도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대출 만기 연장도 지금 많이 한 상태고 이자에 대한 유예도 그냥 그대로 한 상태예요. 여기다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는 업체들이 그냥 11월 달까지 밀려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대출금은 계속 쌓였을 거고 거기에 대한 이자도 쌓였을 거예요. 이게 한꺼번에 몰려오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을 맞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장 경제가 참 중요한데 현장을 보지 않고 정책을 펴니까 이게 자꾸 사상 누각이 되고 정책이 헛바퀴를 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